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절기상으로 경칩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의 기온이 꽤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대구를 포함해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하지만 봄의 문턱에서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0.7도, 안동은 영하 5.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낮습니다. 이렇게 기온도 기온이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은데요. 현재 대구의 체감온도는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하에 머물면서 꽤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어제 대부분 눈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대기가 점차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대구를 포함해서 경산, 칠곡, 김천 등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또 임산부 등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하죠. 경북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가 전국에서 꼴찌 순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병변 장애 1급인 이철영 씨. 대구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나왔지만 아무 버스나 올라탈 수는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저상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안정적이어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을 비롯해 포항, 경주, 구미에서만 저상버스가 운행하고 있고 전체 대수도 45대에 불과합니다. 대구대 한 번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나오는 것도 어려워. 탈 시간도 안 맞고. 경북 전체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비율이 4%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려 해도 경북 10개 시군엔 아예 없습니다. 선생님, 콜택시가 좀 곳곳에서만 많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거 들었죠.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2곳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경북은 지난 201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자타시도와 이래가지고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저희들 저상버스를 확보하게 해가지고 예초부터 시행하라 그러다가 이제 예산 활용을 못해가지고 하반기 못지 않습니까? 특별교통수단이가 이제 콜센터 아닙니까? 도 단위의 콜센터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까지 포함한 교통약자는 경북 인구의 29%, 이동권은 단순히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6사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 오늘까지인 가운데 지금까지 대구에서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배광식 전 대구 북구 부구청장, 서정길 전 대구 달성군 안전행정국장, 강성환 전 대구 달성군 환경과장 등의 출마를 위해 이미 사직을 했습니다. D-90일인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입후 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열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집회, 전화, 축사, 인사말 등을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 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 예정자의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 출연도 금지됩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축제의 선거 사파 공모전을 갖습니다. 공모 주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화합과 축제의 지방선거, 준법 정책 선거와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선거의 미래 등이며 경북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받아 작품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21일 사이에 제출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 17점을 최종 선정해 오는 26일 발표하고 상금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지역 섬유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의 첨단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구 국제섬유박람회가 어제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단순히 입는 옷을 벗어난 첨단 소재와 산업 섬유까지 선을 보였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온에서 측정한 신섬유 표면의 온도는 24도였지만
인체의 열을 빗댄 백열등을 켜자 일반 섬유는 1, 2도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신소재는 순식간에 4, 5도가량 올라갑니다. 지역 섬유회사가 만든 이 제품은 이런 탁월한 보온성을 인정받아 소치올림픽 독일 국가대표 공식 유니폼에 사용됐습니다. 적외선 투과율이 1에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사람 몸에서 나오는 체온을 99에서 96%는 차단시켜서 보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섬유 산업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에 선을 보였습니다. 아날로그와 스마트 기술의 결합을 의미하는 믹스 앤드 매치를 주제로 206개 지역 업체를 포함해 국내외 32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만 1,800명이 등록해 박람회가 지역 섬유의 세계 수출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금년 PID에는 의류 패션 산업의 소재 전시회뿐만 아니라 산업용 섬유 소재 전시회로도 역할을 독특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체결로 관세가 사라진 EU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의 관문인 터키의 주요 섬유 바이어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Biz Koreli firmalarla daha fazla mal almak, buraya ne satabiliriz ve beraber işbirlikleriyle Avrupa'ya ne mal satabiliriz, onun çalışmalarını yapacağız. 오는 금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각종 패션쇼와 학술 행사도 함께 열리면서 2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럽의 일부 빅바이어들이 대구의 접근성을 이유로 참가를 거부해 영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또 한 번 절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한편 대구 국제 섬유박람회 이틀째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 패션센터에서는 마카론 등 3명의 디자이너와 올케어 코리아 등 3개 소재업체가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을 펼칩니다. 엑스코에서는 21세기 브랜딩 전략과 유럽 스포츠와 패션 브랜드 전략 세미나 등이 열립니다. 또 저녁 7시에는 한국 패션센터에서 제26회 대구 컬렉션도 개막할 예정입니다. 구미 지역 기업들은 2, 4분기 경기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2,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110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치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로 전분기 전망치 97보다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1, 4분기 실적 추정치는 85로 나타나 기대만큼 경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스위스에서 끝난 세계 주니어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의성 출신 선수가 주축이 된 우리나라 대표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팀이 세계대회 결승에 올라서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초반은 한국 대표팀이 우세했습니다. 세계대회 첫 결승 무대란 사실이 무색할 만큼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6엔드까지 3대2 리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 캐나다는 우리 팀의 작은 실수를 놓치지 않고 7, 8엔드에 대거 넉 점을 가져가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쉬운 경기였지만 우리 팀이 거둔 준우승은 국내 컬링이 도입된 지 20년 만에 거둔 역대 최고의 성적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다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스킵의 김경애를 비롯한 우리 팀 5명 선수 전원이 의성에서 컬링을 시작해 의성 여고와 경북체육회에서 현재 활동 중입니다.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도 팀 단위로 선발을 합니다.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선발을 잘 맞춰오다 보니까 되게 강력한 팀워크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서 우리 대표팀은 예선 풀리그에서 유럽 강호들을 잇따라 누르며 7승 2패, 예선 1위로 4강 플레이오프에 올라 이변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의 감동 스토리를 일궈낸 성인 대표팀에 이어서 이번에는 주니어 선수들이 한국 컬링의 새로운 역사를 또 한 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의 경증 치매에 놓인 종합지원시설이 4곳에서 8곳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동구와 북구, 수성구, 달서구에만 경증 치매에 놓인 종합지원시설이 있었지만 이번 주부터는 중구와 서구, 남구, 달성군에도 시설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가 의심될 경우 구금보건소를 찾아 상담과 검진을 받은 뒤에 이 시설을 통해 어르신 주간 보호와 가족 상담, 교육, 인지재활치료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가 안전을 해치는 요소를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 복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서 이달 한 달 동안 안전 관련 단체와 함께 생활환경, 교통안전, 공공시설 등의 유형으로 구분해 시내 전 지역에서 일제 조사를 벌입니다. 파손된 하수 덮개나 도로, 가로의 위험시설물, 장기 방치 차량, 위험축대, 위험표지판, 파손된 놀이시설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 방법과 비용, 시기 등의 계획을 세워 위험 요소를 없앨 계획입니다. 한편 깨진 유리창 2로는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더 큰 범죄나 사고로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최근 기업 연수원 건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병창 기자입니다. 보문관광단지 더케이 호텔 앞 황용사 9층 탑을 본던 높이 65m의 철골 건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3층 높이의 양식 건물 옥상에다가 한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동국산업연수원으로 부지가 15,000제곱미터, 연건평이 14,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한때 자동차 전용 극장 부지로 이용됐던 육부촌 건물 맞은편 광장, 면적이 32,600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곳에는 농협연수원이 들어설 예정인데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경북관광공사 임직원 사택 앞쪽에는 중견건설업체의 소규모 연수원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기업 연수시설이 속속 들어섬에 따라 가지고 여태까지 숙박 위주의 활동에서 숙박 플러스 체험 활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단지가 활성화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들 연수원이 문을 열면 기존의 KT 연수원을 포함해서 보문관광단지에는 4개의 기업 연수원이 자리 잡게 됩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경상북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계획을 시행합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과 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 재정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예산연구회 운영, 예산편성 의견 수렴 도민공청회, 예산편성 도민 설문조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감사와 같은 사후적 감시제도와 달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사전적 제도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규칙을 3월 내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대한육상경기연맹이 다음 달 6일에 여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입상자에게 다른 대회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이번 대회 마스터즈 풀코스 개인 1, 2등과 10km 개인 1등 입상자 가운데 내국인에 한해 시상금 외에도 2015 프랑스 리옹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참가 경비 15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회 최다 참가자와 2014번째 신청자, 단체 30명 이상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주고 현장에서 경품 행사도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2014 대구국제마라톤대회는 국내외 정상급 선수와 마라톤 동호인들이 엘리트와 마스터즈 풀코스 10km와 건강 달리기로 나눠 경기를 펼칩니다. 영남 이공대학교가 정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서 전국 전문대 가운데 가장 많은 국비 3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영남 이공대는 영어권 37명을 포함해 중국어권 11명, 일본어권 4명 등 모두 52명이 글로벌 현장학습 대상으로 선정돼 이 학생들은 다음 달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영국과 미국, 중국 등지 대학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 전국 139개 전문대학 가운데 69개 대학에서 545명이 선발됐는데
영남 이공대는 전체 학생의 10% 정도를 차지해 외국어 교육 우수대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이달 말부터 대구 제주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 항공기를 한 대 더 들여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티웨이 항공이 대구 제주 노선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들여온 항공기는 보잉 737-800NG 기종으로 이로써 티웨이 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는 모두 7대로 늘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이 항공기로 중국과 동남아 등 국제 부정기 노선도 운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는 시기 경칩입니다. 하지만 봄의 문턱에서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0.7도, 안동은 영하 5.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낮습니다. 이렇게 기온도 기온이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현재 대구의 체감온도는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10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서 꽤 춥겠습니다. 현재 눈이 오는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영하 1도, 영천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6에서 7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두 지역 모두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은 현재 영하 4도, 상주는 영하 3도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구미와 김천 7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봉화와 의성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서 많이 춥습니다. 한낮에는 영상권으로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어제 4도를 가리키던 포항과 경주의 아침 기온도 오늘은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두 지역 모두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막바지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